오늘 수업은 외우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외우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그 세층 이야기하는 찌라시 있죠. 그거를 뿌리는 것도 마케팅의 방법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 텔레비전 광고 멋들어지게 나오죠. 그것도 마케팅입니다. 어떠한 마케팅들이 방법론적으로 우위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질적인 마케팅은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당되는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마케팅이 어떤 마케팅이 좋다, 나쁘다는 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거 하나는 해당되는 수업을 오늘 3시간 정도의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변화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마케팅으로 인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도 미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3시간은 많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많이. 그런데 수업 내용이 어렵냐 그러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많이 스스로한테 여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판매하고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답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봤습니다. 판매하고 마케팅 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 같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한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 겁니다. 도대체 왜 판매하고 왜 마케팅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대표님들, 앉아 계신 대표님들 도대체 이 자리에 오늘 왜 오셨나요? 왜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이유가 있으시죠? 맞죠? 왜 우리는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때문입니다. 맞죠?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떤 대표님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오픈마켓에서 도대체 왜 판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왜 오픈마켓을 통해서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를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머뭇머뭇해집니다. 왜 하느냐면 결국에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 벌 수 있나요? 없나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한테 돈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안 주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 판매하고 마케팅해서 돈 벌고 싶은데 그 돈을 번다라고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주더라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슬픈 현실이죠. 네, 슬픈 현실까지는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자제분들이 엄마, 아빠 나 용돈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래? 용돈 줄게. 대신 너 공부 열심히 해. 대신 너 아빠 구두라도 닦아. 엄마 대신 설거지라도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들을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한테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돈 안 준다? 그럼 나도 상대방한테 줄 거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냐 이런 겁니다. 무엇을.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상품이라는 그 보이는 유형의 재화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거 오픈마켓 쪽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품을 오픈마켓을 통하여 어떠한 고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받아줘야지. 물건을 받아주고 고객들이 사줘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다단계인가 이런 겁니다. 다단계인가. 자, 판매해야지, 잘 팔아야지 하면 과연 팔리냐 이런 겁니다. 대표님들 전부 다 많이 팔기 원하시죠? 많은 판매량 높이시고 매출 높이시길 희망하시죠? 그런데 판매해야지라고 내가 마음 먹고 있고 잘 팔아야지 하면 무조건 다 잘 팔리냐 이건 겁니다. 다 잘 팔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판매해야지. 자, 내가 등록하는 상품들은 고객들이 사야만 되나요? 오픈마켓에 접속하는 고객들이 내가 등록한 상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들은 다른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고 있다는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내가 판매해야지, 잘 팔아야지 해도 안 팔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사는 거는 구매자 마음입니다. 내 마음인 겁니다. 내가 구매자면 내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역으로 다 뒤집어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판매하는 대표님들께서 소비자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매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상품 등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마케팅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팔리겠냐 이겁니다. 팔릴까요? 안 팔려요. 자, 팔리지 않는 것을 팔린다고 주입하는 것은 다단계입니다. 강사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강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상품을 구매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구매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건 다 강의의 상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시장에 가서 나는 삼겹살을 살 겁니다. 그리고 친구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홈플러스 가서 라면 살 거고요. 자, 루이비통 가방 사기 위해서 나는 시장으로 달려갈 겁니다.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0평인데 1년에 세를 200만 원 달라는 이야기에 두 집 살림할 것도 아니면서 50평짜리 집을 또 임대받았습니다.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아무도 이렇게 행동 안 하시죠? 아무도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아무도. 자, 소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본인의 소비 방법을 안 바꿉니다. 왜요? 이게 비정상이라면서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바꾸라 이렇게 하세요 해서 한다고 해서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합니다. 소비하는 사람은요, 즉 우리의 구매자는요,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구매자들이 생각하는 소비 패턴에 딱 들어맞게끔 내가 나를 바꿔야겠죠? 바꾸셔야 되는 건 누구냐면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십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책에도 없는 시기입니다. 자, 저작권으로 등록된지 모르겠어요. 이거 녹화되면 맞죠? 자, 필요하다, 알았다, 만족한다, 구매한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심리를 압축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들은요, 요 세 단계를 거치면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세 단계만 잘 통과를 하시면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소비자들은요, 본인이 필요한 상품만 삽니다.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삽니다. 나한테 불필요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버린 게 있어요. 그러신 적 있죠? 그런 경험들. 지나고 나니까 나 이거 왜 샀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구매 패턴을 뭐라고 부르나요? 충동 구매라고 부릅니다. 맞죠? 나도 모르게 나한테 별로 불필요한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버렸어요. 네, 충동 구매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바라보기 위해 충동 구매를 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본인이 불필요하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필요한 상품만 삽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인들이 필요한 상품들이 있다면 그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사고 싶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요, 그까지는 소비자들이 갑니다. 이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실은요. 왜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갈 텐데 필요하고 그게 어디에 있으면 알면 그까지는 가더라 이겁니다. 가서 해당되는 상품을 보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안 삽니다. 만족이라는 단계는 3단계인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면 안 삽니다. 그러네요. 필요하다, 알았다, 만족한다 이 세 단계만 거치면 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속단하고 계시는 모든 판매 마케팅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요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다. 오픈마켓하고 쇼핑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알았다는 단계. 왜일까요? 쇼핑몰을 내가 만약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쇼핑몰을 내가 만약에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상품으로 예쁘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한들 모르지. 맞죠? 그러면요, 접근할 수도 없고 물건 안 팔리네. 오픈마켓의 차이점은요, 그래서 오픈마켓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오픈마켓 가면, 옵션 G마켓 이런 데 가면 물건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면 물건 사야겠다는 생각 들고 인터넷으로 사야겠다는 생각 들면 인터넷 접속해서 옵션 G마켓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거기에서 상품 찾아가지고 물건 사가잖아요. 맞죠?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이거는 이 알았다는 단계는 누가 해주는 거냐면 실은 오픈마켓은 오픈마켓 자체가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픈마켓 자체가. 그래서 G마켓도 신나게 광고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빅뱅 사서 우리한테 오세요. 모바일도 G마켓이지. 모바일 G 막 그러면서 막 광고 활동하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어유
그래 모바일로 쇼핑을 할 때는 G마켓에 들어가면 물건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알고 있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자동으로 오픈마켓으로 들어오는데 오픈마켓 안에 너무 많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저 알았다 해야 되는 단계는 외부에 알리는 게 아니라 오픈마켓 내에 들어온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 너무 많다 보니까 내 거를 조금 잘 보이려는 정도의 수준의 마케팅을 진행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것 같습니다. 하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제가 가격이란 요소를 적어 넣었느냐라는 겁니다. 가격이란 요소를 제가 적어 넣었나요? 안 적어 넣었나요? 안 적어 넣었죠. 물건이 싸다라고 해서 많이 팔리나요? 아니요. 비싸다고 해서 안 팔리나요? 아니요. 내 상품 최저가라고 해서 무조건 날개도 찐 팔릴까요? 아니요. 내 상품 연락이 비싸면 아무도 안 사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필요하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면 가서 본인 만족 수준에 따라서 상품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발 상품 최저가로 못 갖고 와서 내가 장사 안 될 거라 그리고 판매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조금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저가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상품들이 제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 최적화된 최저가 상품이었죠. 자, 요거를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표님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모든 상품들의 인터넷 최저가는요, 대표님들만의 최저가입니다. 맞죠? 대표님들만의 최저가. 그러니까 나는 물건 싸게 샀다라고 하는데 내 친구는 어쩌다 보면 나보다 더 싸게 사버렸어. 그러면 걔한테 물어보죠. 친구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맞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최저가하고 우리 고객들이 생각하는 최저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그건 그 사람이 찾아보는 최저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는 내가 남들보다 동률에 있는 판매자보다 판매 금액을 조금 높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안 팔릴까요? 팔리지. 왜요? 누군가는 내 상품이 최저가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왜요? 최저가는 나만의 최저가인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 혹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의 판매 금액 싸게 매입해야 된다라고 너무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매입하셔서 적당하게 이윤을 보고 판매를 하셔야지 싸게 갖고 와서 아주 조금 묻혀서 최저가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계십니다. 많이 팔릴까요? 아니요. 글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판매 금액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우시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료 배송에 3,800원, 무료 배송에 3,500원짜리 티셔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거 현실적으로 답 나와요?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아니 팔아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남는 이득이 없어. 마이너스가 나. 맞죠? 그렇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좀 이따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수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무료 배송에 4,000원일 때를 생각을 한 상품입니다. 무료 배송에 4,000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자, 무료 배송에 4,000원. 그러면 고객들은 얼마를 결제하게 되나요?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서 4,000원 결제하죠. 4,000원 결제하면 우리는 아까 옥션하고 G마켓을 열심히 외부에 알려야 되니까 알려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판매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10% 했습니다. 4,000원 결제해서 수수료 10% 떼주고 나면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600원입니다. 해당되는 3,600원을 회수를 해서 나는 그걸 내가 다 가지냐 하면 그건 아니고 고객들한테 상품을 배송하기로 했으니까 무료 배송을 했으니까 택배사에 2,500원을 줘야죠. 일반적인 택배 금액이니까. 또 그러면 꼭 여기에서 또 딴지를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2,000원 미만의 택배 요금에서 붙이는데 맞아요.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자 2,500원을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택배 운송하시는 분한테 상품을 쭉 주면서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보내실 수는 없으니까 포장이라는 것들도 하죠. 그래서 포장비도 한 100원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3,600원에서 2,500원 빼고 100원 뺐더니 최종적으로 내가 회수하는 금액은 1,000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상품 한 개당 매입하는 원가는 1,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료 배송 3,500원, 3,700원, 4,000원 대가리 상품을 보시면 저거는 어떻게 팔까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맞죠? 자,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고객이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두 개의 상품을 구매를 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고객이 상품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을 구매했을 때 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구매를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고객은 추가로 원 4,000원에 추가적인 4,000원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고객은 4,000원 결제했습니다. 늘어난 결제액만큼 수수료는 400원 늘어난 거고요. 3,600원을 더 회수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거냐면 택배사에 상품을 고객 한 명이 두 개를 주문했다고 해서 내가 택배비를 두 번 주지는 않죠. 안 주잖아요. 포장을 내가 두 번 할 필요도 없죠. 그 안에다 그냥 하나, 두 개 넣으면 되죠. 하나, 두 개 넣으면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택배사에 나가야 되는 2,500원, 그 다음에 포장비 100원이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3,600원이고요. 해당되는 상품을 한 개 더 했을 때 생산되어지는, 매입되어지는 원가는 1,200원이다 보니까 이때는 회수하는 금액이 2,400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고객이 3개를 만약에 주문을 해줬다고 하면 두 번째와 동일한 효과들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고객이 3개의 물건을 구매를 해줬다고 하면 토탈 얼마의 이득이 나냐면 4,600원이라는 이득이 납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물건을 하나 팔고 싶습니다. 하나 팔았습니다. 무료 배송하죠. 그럼 내가 택배에서 몇 번 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이 대표님이 마음씨 하나로 3개를 한꺼번에 사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3번 팔았죠. 그런데 나는 택배사에 얼마 줘요? 한 번만. 나머지 2번은요? 내가 이득이잖아. 맞죠? 자, 그 원리인 겁니다. 택배요금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부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고객들한테 물건을, 제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구매를 해주니까 금액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네요. 자, 만약에 상품 판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내가 조금 싸게 조금 해봐야겠다, 싸게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와 같은 논리를 조금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동일한 상품의 개수를 2개씩, 3개씩 팔아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네요. 한번 보니까 각각 상품의 개수들은 개수별로 각각의 이윤들이 있다면 그 마진을 이렇게 합쳐놓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기획 상품들을 만들어내신다면 충분히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상품군에서는 해당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4,400원짜리 무료 배송 티셔츠랍니다. 샀었던 사람들, 즉 구매하는 구매자 숫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구매자 숫자 몇 명이냐면 1,817명입니다. 약 1,800명이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쁜 무지티 4,400원 무료 배송. 택배비 빼고 나서 2,500원, 여기서 그냥 수수료 빼고 나면 400원 떨어질 거고 2,500원 이렇게 빼고 나면 진짜 답안 나오는 수치인데 얘는 왜 이렇게 파나 봤더니 아까 800명 정도였죠. 1,800명 정도가 구매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판매된 수량을 한번 보니까 5,295장을 판매가 됐네요. 1,800명이 물건을 샀는데 5,200장이 나갔답니다. 그렇죠? 1,800명이 물건을 샀는데 5,200장.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한 사람이 또 샀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 샀거나. 맞죠? 자, 오늘 정확하게 전해드릴 내용은 그겁니다. 필요하다, 알았다, 만족한다, 구매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알았다는 단계는 이미 옵션하고 지마켓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옵션하고 지마켓에서 충분히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B2C 시장에서 옵션하고 지마켓이 차지하는 쉐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많은 막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거라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해당되는 고객들이 알았다는 단계에서 그 많은 상품들을 제끼고 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요거를 제한 고객들이 필요하고 만족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때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현재가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들이 있다면 그 상품하고 과연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